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셋째 주 주말에 보내드리는 티브로드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인천시의회가 1년간 시 행정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인천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1조 건을 신도시 수준으로 올리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세대수가 20%까지 줄어든 곳이 발생하자 재개발 조합의 반발이 거셉니다.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남동구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 용적률 275%에 맞춘 2,570세대를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GTXB 수혜 지역으로 사업에 탄력을 받는가 싶더니 건축 심의를 앞두고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남동구가 조합에 보낸 공문입니다. 약 60%로 설계된 내부 일주율을 70%로 보완하라는 주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계획의 약 20%인 512세대를 줄여야 하는 상황. 조합 측은 태양광 반사판 등을 활용해 최대한 62%까지는 맞춰보겠지만 그 이상은 주민 분담금 인상 등으로 사업 중단을 야기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형평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62%, 65% 맞춘다면 거기도 62%, 65%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시내 전체가 65%를 맞춘다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아마 온수되지 않겠나. 인천 구도심 정비사업연합회는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가 제시한 내부 일주율을 맞출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은 한 곳도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고 재고를 주문했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의 테두리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경감 심의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탄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지 그게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왜 이렇게 강경한 자세로 시민을 힘들게 하는지. 일정한 일조를 못 보게 하는 거는 그거는 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다 그러고 판례가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한강청에서는 수인한도를 그 바깥에 저층 주거지를 사는 사람들한테 100% 만족을 하라는 게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단지 낸다 하더라도 70%를 맞추라는 기준이 있고. 정창규 시의원은 행정의 일관성 등을 내세워 인천시에 1조권 완화 방침을 주문했지만 그러면 그 전에는 왜 그 부분을 다 인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 다 확인해서 개발을 하게 했는데 유독 국장님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탄원서를 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게 행정에 대한 폐단 아닐까? 인천시는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건물 배치나 토지 이용 사항이나 여러 가지 주변 사항을 볼 때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무슨 뭐 강제상 건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운용을 하고. 논란이 된 인천 지역 재개발 지역의 1조권 조정 문제는 오는 26일 첫 시험대에 오릅니다. 구도심 정비연합회와 시의회가 1조권 상향 조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인천시 건축위원회가 논란 뒤 처음으로 건축 심의를 진행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형구입니다. 보통 한 지역에 2개 이상의 지하철이 지나면 환승할 수 있도록 하죠. 네, 그런데 인천 2호선과 서울 7호선이 교차하는 루원시티에선 환승이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인천시의회 행감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서구 루원시티 일대입니다. 타워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사업성 문제로 난항을 겪던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인 고속도로와 지하철 등 뛰어난 교통망을 내세워 활기를 찾은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서울 7호선은 내년에 성남역까지 연장되고 2027년엔 청라까지 연결됩니다. 루원시티에도 역이 생기는데 아쉽게도 500m 떨어진 2호선과는 환승이 안 됩니다. 인천시 도시균형 건설국을 상대로 한 행감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가 상업지구나 공공 아파트라는 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호선이 개통이 되고 7호선이 지금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루원시티에서 교차점이 없어요. 7호선 청라 연장은 비용 대비 편익, 즉 BC값을 확보하기까지 난항을 겪었습니다.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노선을 찾다 보니 환승 문제는 뒤로 밀렸다는 분석입니다. 지하철이라든가 이렇게 철도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갖고 그 부분은 이제
논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특별한 방안을 이미 되어진 계획이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면 인천 2호선과 서울 7호선은 성남역에서 환승해야 합니다. 대안으로 무빙 워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시의원은 서울역이나 인천공항에 설치된 무빙 워크를 깔면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시민들도 돌아가지 않고 환승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에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육위원회 행감에선 고교 졸업생 취업률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직업계 고교 졸업생이 전년보다 10% 가까이 떨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올해 기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 인천 지역 28개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33.7%, 전년도 취업률 42.7%보다 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학교별로는 강남 영상미디어고가 9.1%로 가장 낮았고 문학정보고, 인천금융고, 인천미래생활고, 인천보건고, 인천뷰티예술고, 인천비즈니스고, 인천정보산업고, 인천하이텍고, 인천해양과학고, 한국주얼리고 등이 취업률 10%대로 나타났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인천시 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지난 3년간 예산 35억을 들여 운영 중인 취업지원간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3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런 취업 지원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취업에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우리 특성하고 취업에 대한 TFT를 꾸리세요. 하루아침에 이게 개선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취업 지원관 제도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기업들과 이제 거버넌스 구축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데 장애교사 고용률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시의 전체 교원 가운데 장애교사 비율은 1%에 불과하고 지난해는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 비율 3.4%보다 턱없이 낮은데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내후년부터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36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으로 이렇게 납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예산이 있으면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장애인 관계자 내에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 예산으로도 얼마나 있을 수 없어요. 그걸 고스란히 그걸 못 맞추셔가지고 예산을 이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심도 있게 논의 분석을 하고 장애인 지원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붉은 수돗물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상수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적 허점과 시설 미비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수도꼭지마다 붉은 수돗물이 쏟아진 적수 사태. 서구에서 시작된 피해는 영종과 강화까지 번지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특히 영종 지역은 사태 초기 피해 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원인 분석부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후에 인정하고서도 보고서를 달라 그러면 영종 지역 보고가 아니에요. 서구 지역 보고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7월부터는 영종 지역, 강화 지역, 서구 지역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 우려도 제기됐지만 상수도본부는 당장 인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의 피해는 물론 재정적인 피해도 엄청 크고 향후에 이제 그 수수료도 또 인상한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국비도 확충을 하고요. 상수도본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관세척과 수질정보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제도적 허점으로 수도 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만일에 관내에 스케일이 없었다면 적수사태가 안 나는 거죠. 주기적으로 점검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점검 주기를 가지고 어떤 일정한 베이스를 가지고 이 점검을 하지 않으면 사실 무의미한 거잖아요. 또 수계 전환이나 관 청소 등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드레인이라든지 체크 밸브, 그러니까 역류 방지 밸브라든지 또는 바이패스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돼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네. 결국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으면 청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적수 사태로 인한 보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상 신청에만 4만 2천여 건이 접수돼 16억 원 상당의 보상 요구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2만 2천여 건에 달하는 감액 보상 대상자 중 상당수가 이의 신청을 해 4달 초 보상을 끝내려던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상수본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미비 서류 부족분을 채워오라는 주문이 있어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12월 중순 내에는 2차 보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선 인천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의원들은 부실한 시티투어 프로그램과 섬 관광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직의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의 시민 의견란입니다. 인천 시티투어 프로그램에 대한 불평글이 가득합니다. 지난해 인천 시티투어 탑승객 수는 3만 5천여 명. 올해 수치상으론 이미 작년 탑승객 수를 넘었지만 이용 만족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악의 시티 투어, 그다음에 시티 투어로 하루를 망쳤어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좀 시티 투어 어떤 내년에는 어떻게 노석이라는 이런 개선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프로그램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저희들도 그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저상 버스라든지 이런 버스를 한번 생각은 해보시나요? 인천관광공사는 장애인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내년에는 관광 서비스를 비롯해 비효율적인 투어 노선도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용 실적이 정말 저희가 봐도 부진한 그 노선에 대해서는 폐쇄를 지금 하는 걸로 시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용객도 좀 지금보다는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추진 중인 섬 관광 활성화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풍부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청도, 수청도 또 뭐 그런 데만 섬만 있나요? 인천광역시 내에 168개의 섬이 있다. 그 안에 유인도가 있고 무인도가 있고 섬에 대한 특성이 있고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섬을 먼저 개발을 해서 관광 상품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인천관광공사는 별도의 지원 조직을 만들어 섬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의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들이 계속 그렇게 이제 무직수는 생기는 것이 맞느냐라는 걸 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들이 이미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고 관광공사의 전담 팀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광공사의 존재 자체를 좀 부정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섬 관광 지원 조직을 만들자는 것 자체는. 행감 내내 이어진 지적에 인천관광공사는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관광 서비스 개선과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낙관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만족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컨텐츠 개발 이런 것들을 정말 혁신적으로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 도와주신 거 이상으로 제가 성과를 내도록 이렇게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 행감에서는 이 외에도 원도심을 활용한 관광 상품과 차별화된 사찰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임산부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2년이 지나도록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현재 임산부이기도 한 김지영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이비인후과. 임신 사실을 알리고 진료비 감면을 요청했더니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지금 임신인 거 확인서인데 그러면 여기 치료 받으면 그 치료 진료비 할인을 해주나요? 작년 안서까지 저희 프로그램 자체에서 아직까지 시간이 안 돼요. 아니 없어. 제가 알기로는 그인가 같은데. 다른 임산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반 환자와 동일한 진료비를 냈습니다. 올해 초에도 임산부들이 오셨는데 적용은 똑같이 되는 것 같아요. 20% 적용도 올해는 없는 것 같고요. 며칠 뒤 또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병원 역시 처음 듣는 얘기란 반응입니다. 저는 4년 넘게 있었는데 그만인데 한 번도 그렇게 없어서 비임신이나 기능이 없었거든요. 정부는 지난 2017년 1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임산부의 외래 진료비 부담률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는 진료 과목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금의 20%씩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임산부들조차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 할인 혜택을 20%씩 지원해 준다고요? 아니요, 몰랐어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저희는 몰랐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보건소나 병원에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친정 알았다면은 아무래도 할인 받는 게 저희한테는 좋으니까 좋지 않았을까, 미리 알았던 부분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임산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 문제는 홍보 부족입니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측도 홍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할 수 있을 뿐 모든 병원에 일일이 정책을 알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출산 관련 쪽으로 홍보할 때 같이 안내를 하고는 있긴 한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잡혀 있는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작된 임산부 외래 진료비 경감 혜택. 사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임산부들에겐 아직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 보험공단과 병원은 물론 지자체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티브로드 보도 이후 인천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내년도 홍보 책자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보건소를 통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며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임산부 외래 진료비 할인 혜택.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일선 병원에선 여전히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4년 넘게 있었는데 그만인데 한 번도 그렇게 없어서 비임신이나 기능이 없었거든요. 임산부들은 홍보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저희는 몰랐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보건소나 병원에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티브로드 보도 이후 먼저 움직인 건 인천시입니다. 시는 내년도 임산부 혜택 홍보 책자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청 홈페이지 정보란에 임산부 진료비 감면 혜택을 추가하고 임산부에게 배부하는 출산 육아 달력에도 관련 내용을 넣기로 했습니다. 또한 10개 군구보건소를 통해 각 지역에 등록된 임산부들에게 직접 홍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임산부 수는 19,000명에 달합니다. 임산부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보건소에서 프로그램도 많고 지원해 주는 게 많다 보니까 저 임산부들이 거의 다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먼저 안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출생아 수. 출산율을 높이려는 다양한 정책 시도도 좋지만 효율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11일에 공론화위원회가 열린 것 같아요.
앞서 지난달 1일 1호 안건으로 아마 자체 매립지 조성 관련된 게 네네. 상정이 된 것 같은데 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네. 인천시는 지난 11일 제5회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첫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의 주요 추진 단계별 진행 계획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1일 공론화 추진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해온 공론화 모델 설계안과 또 추진위원회 구성안을 공론화위원회에 제안하고 토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문제는 인천 시민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론화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 갈등을 최소화해서 올바른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네. 이거 대체 매립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겠다. 네. 뭐 이런 거로 보면 되겠군요. 네네. 근데 이 공론화위원회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제도인가요? 네네. 우선 공론화란 인천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 갈등 해결을 위해서 합의된 공론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고요.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소개 과정을 통해 최종 결론을 얻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민선 7기 인천시는 열린 소통과 시민의 정책 참여에 강화를 위해서 올해 초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어 공론화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상설 운영해 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첨예한 갈등, 그 해법을 찾는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체 매립지를 공론화하는 과정에 아마 첫 발을 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네. 먼저 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공론화 방식은 인천 시민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의제에 대한 인식 정도와 또 시민 참여단 참여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요. 최종 토론회에 303명의 시민 참여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시민의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루 구성해서 수기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이번 의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인 만큼 인천 자치구 권역별로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관련 의제가 환경인 만큼 만 13세 이상 청소년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공농장을 또 별도로 운영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시민 공론장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인천 시민이 303만 명, 그중에 이제 네네. 303명이라니까 네네. 10,000명 중에 1명이 대표성을 갖고 그렇습니다. 의제를 만든 거군요. 네네. 그 공론화위원회의 큰 틀의 의제와 아마 그 추진 방향 결정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의제는 또 네. 추진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나 봐요? 네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9명으로 하고요. 위원은 법률과 조사, 수기, 소통 분야 등 4개 분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립성과 인지도를 감안해서 인천 지역 인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인천형 공론화의 첫 의제가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안인 만큼 다양하고 폭넓은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시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수능이 끝났어요. 네네. 먼저 우리 학생들 모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인천시가 올해도 고생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고요? 네네. 인천시는 힘든 학업과 또 입시 스트레스를 견뎌낸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공연의 할인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11월 23일, 24일 이틀간 인기 인디밴드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2019 밴드데이와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청소년을 위한 축제, 얼리 윈터 페스티벌 등 다양한 공연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데요.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나 전화 예매를 통해 수험생 할인을 받아서 예매한 뒤에 공연 당일날 수연포 또는
수시 합격증을 지참하시면 50% 할인받아 공연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험생들이 꼭 가봤으면 좋겠네요. 네. 뭐 캠핑이나 시티 투어 이런 것들도 저렴하거나 혹시 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네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요. 12월 18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인천 삼성월드체육관에서 제10회 인천미래 인재양성 마인드업 행사를 개최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체육 문화활동도 하고 또 토크 콘서트, 연예인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서 그간의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또 도심 속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인천 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은 수능시험 수험표를 지참한 가족, 친구들에게 11월 29일까지 주중에 캠핑장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이 밖에도 11월 30일까지 수험생 본인과 동반 1인까지 시티투어 통합권 요금이 40% 할인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무쪼록 수능을 끝난 학생들의 마음의 휴식 같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종 지역 학교 신설 계획이 지난 9월 교육부 심사에서 보류되면서 지역 내 반발이 거셉니다. 지역 정치권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해진다며 학교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교육부 중앙심사투자에서 인천 서구 검단 5초와 가정 루원중 2개교 신설이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중구 영종 하늘 1중구와 하늘 5고는 재검토 통보됐습니다. 분양 공고 여부와 착공된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현재 교육부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영종 주민은 물론 지역 정치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중구의회에서 영종국제도시 학교 신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이번엔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아파트 분양 공고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라는 이유로 부결한 건 지역의 통학 여건이나 인근 학교 학생 배치 여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설학교 개교 시기가 늦어지면 대중교통과 통학로 정비,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등도 순차적으로 지연되고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마녀 가구가 입주하게 되는 2022년 영종 하늘도시의 학급당 학생 수는 중학교 43명, 고등학교 44명으로 추산됩니다. 학교 신설에 통상 3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승인되더라도 당분간 콩나물 교실에 열악한 교육 환경이 불가피한 상황. 교육청은 다음 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영종 하늘 1중만 재심사를 우선 의뢰할 예정입니다. 하늘 5고는 내년에 영종국제고의 자사고 평가 뒤 일반고 전환 여부가 결정되면 재논의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오는 2021년 송도에 문을 열 전망입니다. 인천시가 이를 알리고 세계 문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2019 인천 세계 문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NIB 신한결 기자입니다. 각기 다른 개성이 담겨 다양한 모양으로 그려진 글자 인천. 인천이 갖고 있는 도시 이미지를 형상화한 문자 콘텐츠로 인천 내 고등학생 100여 명이 참여해 만든 창작물입니다. 인천시가 송도 트라이브홀에서 제4회 인천세계 문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세계 문자에 대한 그 컨텐츠 정보를 공유하고 또 국제적인 그 전문가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시 인천을 문자로 만드는 글로벌 문화도시 인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럼에는 300여 명의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국내외 문자 연구가 19명의 강연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자로 만드는 글로벌 문화도시 인천이라는 주제로 세계 문자의 동향과 문자 콘텐츠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포럼은 2021년 국립세계 문자박물관이 건립되는 송도에서 개최해 그 의미가 더욱 깊었습니다. 우리 인천이 오는 27일 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착공을 합니다. 그러면 프랑스, 중국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저희들이 이런 박물관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살리는 포럼입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인천에 건립되는 첫 국립문화시설로 문자의 역사와 활용 방법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포럼에 참석한 학생들은 강연과 토론을 들으며 문자 콘텐츠의 비전과 인천이 갖는 문자 도시의 의미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은 아무래도 대한민국을 처음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문자를 더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새로운 면에서 마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이 문자 포럼은 참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개최하는 제4회 세계문자 포럼은 19개의 강연과 토론으로 14일까지 진행됩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서구에는 동네 주민들이 모여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마을 기업이 있는데요. 최근 지역의 한 구도심에 새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들에게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목걸이와 반지, 귀걸이까지 다양한 디자인의 액세서리 제품들이 가득합니다. 지역 여성들이 모여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서구의 한 마을 기업입니다. 동네 문화센터 수강생들이 모여 기업을 운영한 지 올해로 6년째.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 유해시설로 꼽히는 도금단지에서 창업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인천 서구 같은 경우 옛날부터 주물단지하고 그리고 도금단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도금단지를 저희가 직접 활용을 해서 진짜 금으로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최근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곳은 서구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꼽히는 성남동입니다. 현재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동네에 낡은 주택을 구입해 사무실 겸 매장으로 만들고 매장 한 켠은 주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근데 저런 것이 하나씩 생겨서 사람들이 관심 있게 하고 그러면 좋지요. 뭐 서로가 상생할 수 있으면 좋지. 뭐 서울 어디 유명한 거리처럼 그런 거리는 아니어도 이런 게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생기면 좋겠죠. 현재 직원 수는 총 6명. 몇 년 전부터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까지 판로를 넓히면서 지난해 연매출 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을 비롯해 마을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포부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간을 좀 더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좀 나누는 것을 좀 더 실천을 좀 더 하고요. 인천 서구 외에 다른 곳에도 이런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서 지역 주민들도 행복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기업도 행복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상생 공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목표예요. 일자리 창출과 도시 재생,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마을 기업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서구가 공공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은 중앙대 산학협력단입니다. 용역은 서구의 미래 비전인 스마트 에코시티를 실제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서구는 12월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청라 시티타워 건설 사업이 오는 21일 첫 삽을 뜹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오후 1시 30분 청라 호수공원 음악분수 야외무대에서 청라 시티타워 건설을 위한 기공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청라 시티타워는 청라 호수공원 일대 3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높이 448m 규모로 건설됩니다. 타워가 완공되면 국내에선 첫 번째, 세계에선 6번째 높은 타워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LH와 청라시티타워는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끝낸 뒤 하반기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타워의 완공 시점은 오는 2023년입니다. 인천 서구문화재단은 오는 23일 지역의 생활문화인들을 위한 생생파티를 개최합니다. 가정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토크 콘서트와 마술쇼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생생파티는 서구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합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업체 만남의 날 행사가 인천 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인천에 본사를 둔 대형 건설업체 15곳을 비롯해 총 100여 곳이 동시에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인천의 전문 건설 공사 관련 하도급 수주 비율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난해 8월 통계청 발표를 보면 인천에서 발주된 건설 공사 중 인천 지역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전체의 24.6%에 불과합니다. 서울이 71%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고 부산과 광주도 50% 이상을 보이는 데 반해 인천은 전국 평균인 43%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 발주 물량이 적은 부산과 전남보다 지역 업체의 공사 금액은 2조 5천억 이상 부족한 상황.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인천 지역 협력업체 만남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들과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 등록을 원하는 인천 지역 건설 관련 업체들과의 상담이 한창입니다. 특허 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처럼 이제 유해 물질이나 그다음에 한 번에 확 타고 확 꺼지는 그런 특허 연료가 아니라 새롭게 코팅해서 이제 인천 지역 전문 건설업과 설비, 전기, 소방공사업 등 하도급 업체 100여 곳이 참가했습니다. 인천 지역 업체들은 기업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지역 업체들은 이번 행사가 인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도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이렇게 지역 업체를 위해서 많이 좀 활성화되고 때문에 지역 경제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게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인천시도 지역 대형 건설업체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허종식 균형발전 정무부 시장은 대형 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했습니다. 제조업체를 쓰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다. 인천을 안 쓰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정말 기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돌아보자. 정말 호통하게 해야 됩니다.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인천 건설업체들의 하도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중국 충칭시와 산둥성을 잇따라 방문하며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11일 충칭시를 방문해 우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 도시는 정보통신과 바이오의학,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12일에는 진안시 왕중린 서기와 산둥성 류자이 서기를 접견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오후 남동 국가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전국 동호인 배드민턴 대회가 지난 주말 영종도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3천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라켓으로 셔틀콕을 내리치자 빠른 속도로 네트에 꽂힙니다. 남녀노소 경기에 임하는 열정은 프로 선수 못지 않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배드민턴 동호인 대회가 영종도에서 열렸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전국 동호인 배드민턴 대회.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시민들은 무엇보다 여느 대회와 달리 참가비가 없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즐겨 하는 운동이라서 그냥 한번 나와보고 싶어가지고 작년부터 나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가지고 못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나오게 됐어요. 되게 크고 이제 참가비도 무료인데 경품도 되게 많고 해가지고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배드민턴 동호인 3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은 배드민턴의 매력은 뭘까? 나 자신을 위해서 건강 때문에 하는 건데요. 너무 재밌어요. 중독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끊지 못하고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배드민턴 처음부터 지금까지 실적 나본 적은 없어요. 부상당한 적도 없고. 한편 대회는 푸드트럭 존이 마련돼 먹을거리는 물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2014년 배드민턴 프로 선수단을 창단한 공항공사는
앞으로도 배드민턴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은 앞으로 국민 스포츠인 배드민턴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2일 한국항공대와 인하대 등 9개 대학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국내 항공 물류 분야 선도 대학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상생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공사는 9억 원의 대학 발전 기금을 마련해 이날 협약 측에서 각 대학에 1억 원씩 전달했습니다. 인천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 이전을 반대하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현재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청라국제도시는 항공과 드론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어 항공안전기술원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청라국제도시 존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번 결의문에는 서구 청라를 지역구로 둔 이학재 의원을 비롯해 신동근, 안상수, 윤상현, 홍일표, 민경욱, 정유섭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의원 7명의 서명이 담긴 반대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됐습니다. 인천의 9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인천고등법원에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해 재판부 한 곳을 증설하겠다는 법원행정처의 결정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관할 지역의 인구 규모나 항소심 사건 수 등을 고려할 때 인천고등법원이 하루빨리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원고등법원은 내년에 5개 안팎의 재판부가 증설되는 데 반해 인천원해재판부는 1개의 민사재판부만 증설될 예정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범시민 유치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구 청라 주민들이 지난 9일 인천시청 앞에서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 총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인천시가 시설 현대화라는 미명으로 소각장 증설과 영구화를 꾸미고 있다며 청라 소각장에서 수차례 환경 오염 물질이 나왔음에도 주민들에게 어떤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소각장 연기를 표현하는 굴뚝 퍼포먼스와 주민들이 꾸미는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올 들어 가장 큰 추위 속에 수능 시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티브로드도 수험생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치는